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 최소 347명. 단순한 통계로 보면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사형 집행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기록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형의 상당수는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사형 대상자의 약 3분의 2가 마약 사범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사우디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방식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전 세계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리프리브는 최근 파키스탄 국적자 2명이 마약 범죄로 사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형 집행 대상자 가운데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사우디 내 시아파 탄압에 항의하는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이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사형이 범죄에 대한 처벌인지 아니면 정치적 통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2018년에 체포됐던 한 언론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인 투르키 알자세르. 그는 테러와 반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6월형이 집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겉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 운전이 허용됐고 콘서트와 스포츠 행사가 열리며 관광 산업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중심에는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말합니다. 외형은 바뀌었지만 인권은 그대로다. 201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 사건은 사우디의 인권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형 집행, 불투명한 재판 과정, 가족에게조차 사전 통보 없는 집행. 실제로 사형수의 가족들은 형 집행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신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단호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 제기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의 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요?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한 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권력, 법,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함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인권의 기준은 늘 전염됩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보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서를 위한 강한 처벌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국가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판단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실버 프렌즈 톡은 답을 드리기보다 질문을 함께 남기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